왜? 과대표 체육대회를 통해서 남다른 리더십이 있습니다. 끝나면 된다. 여러분 그 리더십을 자꾸 회계랑 연결하니까 근데 이거 정말 웃겨요. 제가 자기소개서 한 30만 장 정도 봤거든요. 근데 30만 장 정도 봤는데 이 소재를 쓴 친구 중에 단 한 명도 저는 팀장이 아니고 팀원이었습니다. 이 숫자입니다. 숫자 이거. 참 역량이란 단어 참 어려운데 이 숫자가 오프라인에 있으면 참 재밌는데 온라인에 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어떠한 숫자를 선택하더라도 제가 근데 전지 어디 파냐고 묻지 마요. 문방구나 다이소에 팝니다.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마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표지가 너무 자극적인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강의 특성상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표지를 좀 더 자극적인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번 시간에는 자기 분석 및 경험 정리 전략.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석, 경험 전략.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취업 준비의 순서가 조금 잘못돼 있다. 너무 그런가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이 되면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질문을 보고 답을 찾고요. 그죠? 면접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답이 있는 거는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이 있는 거는. 근데 답이 없는 건 어떻게 해요? 얘기 못 합니다. 답이 없는 거. 그래서 막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경험이 없었을까? 이런 식으로.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 답만 많이 찾는 겁니다. 답만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그 답은 뭐냐? 결국은 여러분의 경험이거든요. 경험만 많이 정리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자소서나 면접은 대응이 됩니다. 왜? 쓰거나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지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게 이 숫자입니다. 숫자 이거. 참 역량이란 단어 참 어려운데 이 숫자가 오프라인에 있으면 참 재밌는데 온라인에 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어떠한 숫자를 선택하더라도 제가 맞출 수 있거든요.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30을 선택했다. 1부터 60까지 있는데 30을 선택했다. 그럼 제가 뭘 묻냐면 혹시 6개의 박스가 있는데 첫 번째 숫자에 박스에 30이 있냐고 물어요. 없죠. 두 번째 박스에는 30이 있죠. 그죠? 30. 세 번째에도 30이 있죠. 그죠? 네 번째 박스에도 30이 있죠. 다섯 번째도 30이 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데 그걸 물어보고 제가 맞추거든요. 왜?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이거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래서 다들 뭐랄까 마술이라고 하는데 엄밀해서 과학이거든요. 과학. 어떻게 되냐면 소속된 박스에 첫 번째 숫자만 닿으면 됩니다. 30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숫자 보니까 2, 4, 8, 16. 닿으면 30입니다. 이거는 32에 어떠한 숫자를 쓰해도 소속된 박스의 첫 번째 숫자만 더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러시아 수학자가 만든 매트릭스인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예전에는 기업이 어떻게 뽑았냐? 역량 중심이 아니고 스펙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량을 증명하는 게 예전에는 스펙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점, 토익, 자격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평가해서 역량을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역량이 아니고 여러분의 스토리 중심으로 그걸 평가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과학적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이제 은밀을 와서 자격증이 3개 있고 토익도 800점이야. 그래서 내가 내고 서울대 갔다. 서울대 합격돼 떨어졌다. 이해되죠? 근데 요즘 웃기는 게 나는 토익 자격증도 3개고 토익이 800점이에요. 근데 저쪽 친구는 전혀 학교도 좀 이상한 학교고 자격증 하나밖에 없고 토익 600점밖에 안 돼요. 그럼 둘이 동시에 경쟁을 한다. 당연히 내가 합격할 줄 아는데 이 친구 합격합니다. 나보다 스펙 낮은 친구가. 왜? 이제는 스펙 중심으로 평가를 안 하거든요. 그럼 뭐냐? 스토리 중심으로 평가, 경험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 이게 비과학적일까? 그래서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 친한 친구인데 내 친한 친구는 롯데리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얘는 주어진 거 다 하고 스스로 찾아서 하는 친구 있죠. 근데 그 친구 우리 학생회 갔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또 찾아서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우리 회사 갔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자기 할 일 다 하고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게 역량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경험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역량의 분석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있죠. 내 주변 친구인데 어떤 친구는 계속 리더만 하는 친구는 어딜 갖다 놔도 리더를 하죠. 그래서 스펙이 아니고 이제 경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4학년 때 스펙을 올리는 작전이 아니고 스토리 경험을 잘 정리해 가지고 내가 자기소개서를 면접에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경험이 모든 걸 여러분을 대변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고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뽑냐 이겁니다. 실제 좀 극단적인 비유를 쓰지만 고추장은 아무거나 골라도 비슷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기업이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비유지만 아무거나 골라도 비슷하다는 거. 왜? 대부분 스펙적인 게 비슷하다는 거. 그럼 뭘 보느냐? 예전에는 스펙을 보고 골랐다는 거. 좋은 학교, 좋은 학점, 토익 자격증 이거요. 근데 이제는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기소개에 있었던 경험 하나, 면접에 얘기했던 답변 하나가 당락을 뒤집습니다. 그러면 디테일이 이제는 더 중요한 시기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경험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역량, 공통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직무역량은 그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 공통역량은 신입사원에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어렵죠. 쉽게 풀어줄게요. 그러면 직무역량은 뭐냐? 그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거. 그러면 이제 회계 파트는 회계 관련 지식, 그 다음에 엑셀이나 ERP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 IT 능력도 있어야겠죠. 성격은 어떻게 돼요? 꼼꼼해야겠죠. 정확성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직무 영향이라고 하고요. 그럼 리더십, 회계 담당자가 꼭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신입사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공통 영향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한 게 왜냐하면 직무 중심으로 이제 채용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직무와 연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경험도 직무와 연관성 없으면 못 쓴다. 아니에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괜히 연결만 하지 말자는 거. 왜? 과대표 체육대회를 통해서 남다른 리더십이 있으면 끝나면 된다. 여러분 그 리더십을 자꾸 회계랑 연결하니까 거기서 오류가 나지. 그죠? 그럼 연결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리더십 있으면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무와 연관돼 없는 경험도 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유의미하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적성도 보고 심리도 하는데 여기를 받아보는 거는 상담센터나 이런 데 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받아보자는 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장점을 내가 단점을 찾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 속에서도 내 장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적성이나 이런 게 헷갈린다든지 그러면 내 성격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면 여기를 한번 가셔가지고 학교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좋아요. 단 이걸 이렇게 이 유형이기 때문에 자소서 쓰는 거는 반대입니다. 자소서는 이 검사의 툴이 아니고 경험 베이스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의 장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점에 집중하고 말고 장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받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물론 한번 1학년 때 받아보고 4학년 때 받아보는 게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이거에 굉장히 과학적인데 우리는 전혀 비과학적인 전 세계 나라에서 두 개의 나라만 믿는 혈액형을 믿고 있는 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툴은 단점이 아니고 여러분의 장점을 찾는 데를 유용한 잣대가 된다. 그래서 그걸 좀 받아보는 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가기 귀찮으시면 워크넷상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자기 분석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전공 이제 이거는 뭐냐면 실제 보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대학 전공별로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 가면 이런 다양한 책자, PDF 파일 다 있습니다. 우리과 출신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엄밀히 와서 이제 각종의 어플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시면서 나의 또 다른 장점, 진로를 찾아보는 건 좋습니다. 좋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강점을 찾기, 장점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 정말 가장 쉽고 가장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앞에 거는 참조용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이 경험 정리입니다. 이 경험 정리. 근데 우리는 내 경험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한다고. 마치 저 움짤 속의 강아지처럼 우리는 경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특정해, 저는 특별한 경험이 없습니다. 어쩌요 저는 공무원에서 지원 직무 관련 경험도 없고요. 경험이 진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먼저 사고를 닫아버리면 경험 정리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경험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해가 있는데 생각해봐야 돼요. 경험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건데 굉장히 뭐 저 정도는 먹어야 되죠. 저도 저 정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일상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사진 보내준 친구가 있습니다. 뭐 실제 뭐 제 고등학교 절친인데 좀 그래요. 그래서 뭐 굉장히 꼼꼼한 친구라 가지고 계속 제 생일날 이렇게 사진을 보내줍니다. 근데 영어를 정말 싫어했던 친구인데 이제 지금은 국내에 들어왔지만 삼성전자 영국 법인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국 가가지고 시차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새벽 4시에 이 사진을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팸으로 등록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밴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 음식은 메인 요리가 있습니다. 메인 요리가 있죠. 어떤 메인 요리 따라 식당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집은 어떤 게. 그래서 그 메인 요리가 맛있어야지 그 집을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가끔 보다 보면 그 메인 요리가 아니고 밑반찬이 맛있어서 가는 집이 있긴 있죠.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두에 얘기했듯이 몇 번 제가 반복했듯이 우리가 잘한다는 역량, 장점을 증명하는 게 예전에는 스펙이라고 그랬죠. 자격증, 토익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그런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맞죠? 그 경험으로 내가 모든 걸, 취업에서는 무조건 경험, 장점이라고 하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경험이 있다면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근데 이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경험에 대해서 진짜 메인 요리처럼 좀 있어 보이는 경험, 남들이 하고 하지 않았던 경험만을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원래 그거 쓰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보통의 평범한 대학생이라면 그런 경험들이 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과연 기업은 있어 보이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경험만을 원할까?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기업은 꼭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될 거는 기업은 결코 거창하고 자랑하고 싶은 경험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오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웃기게 여러분 선배들이 지겹도록 쓴 경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썼던 게 국토대장정. 굉장히 좋은 경험이잖아요. 여름에 18박 19일 막 힘든데 더운데 막 걷고 얼마나 좋은 경험이에요. 근데 웃기는 건 그거 자소서나 면접 쓸 게 별로 없어요. 국토대장정. 왜? 해 뜨면 걷고 껌껌하면 자요. 더 있습니까? 근데 갔다 온 선배 입장에서는 그걸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밋밋하게 쓰면 안 되니까 그걸 각색을 합니다. 각색을. 그래서 에피소드를 막 꾸며냅니다. 근데 기껏 꾸며낸 게 다 똑같습니다. 대학생이 창의력이 좀 부족해요. 기껏 꾸며낸 게 뭐? 같이 간 친구를 다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국도대장정은 사람이 다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다치는 부위가 상체는 없고 발목과 다리만 다칩니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비슷한 게 자전거 전공 그렇죠. 자전거 고장난 거랑 친구랑 싸운다는 거. 승무원 되는 친구. 비행기 타면 급한 환자가 생긴답니다. 저 그렇게 비행기 많이 타고 왔는데 급한 환자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기는 소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쓰는데 이겁니다. 팀플, 조별과제, 창의 설계, 캡슨 디자인, 공모전, 졸업작품.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씁니다. 근데 이거 정말 웃겨요. 제가 자기소개서 한 30만 장 정도 봤거든요. 근데 30만 장 정도 봤는데 이 소재를 쓴 친구 중에 단 한 명도 저는 팀장이 아니고 팀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친구가 없어요. 전부 다 팀장, 조장했대요. 근데 도대체 팀원은 누가 합니까? 좋아. 그까지 인정해 줄게요. 근데 그 팀들 중에 단 한 팀도 정상적인 팀이 없습니다. 팀워크를 저해하는 악역이 나타납니다. 랭킹 1위가 갓 복학한 복학생, 2위가 취업준비인 4학년, 3위가 유학생. 이게 여러분 스타일입니다. 더 웃긴 거 있습니다. 자소서. 요즘에는 기본 항목이 없습니다. 성장과정, 뭐 롯데라든지 신한은행은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성장과정을 자기소개서 적은 거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한번 보여드려 보십시오. 아마 읽으시면서 감동받아서 우실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죽으라고 아빠 말 안 듣는데 아버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든지, 가온이 막 만들어져 있고 대가족의 어렸을 때는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건 면접 가서 존경하는 사람 잘 안 묻지만 왜 취업장 만들면 효자를 넣고 스프레요? 존경하는 사람요? 저희 아버지요, 저희 어머니요. 근데 아버지는 크게 두 부리밖에 없으시고 어머니는 딱 한 부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소서나 면접에 등장하는 어머니를 모아놓으면 우리나라 봉사단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스토리입니다. 근데 얘기했잖아요. 과연 기업이 그러면 거창하고 자랑하고 싶은 얘기만 원할까? 아니요. 작은 에피소드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적으라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거죠. 성장 과정에 뭘 적냐? 초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잘못해서 종아리 300대를 맞았대. 이거 신고해야 되죠?
근데 종아리 300대 맞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이랬다면 정말 재미없는 교과서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르게 얘기합니다. 종아리 300대를 맞았는데요. 처음엔 아팠습니다. 근데 계속 맞다 보니까 견딜만 하던데요.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 끈기가 생겼대요. 웃깁니다. 근데 그까지만 썼으면 우리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을 얘기해요. 왕년에 내가 말이지. 재미없는 얘기죠. 근데 그 중 한 문장을 더 추가해요. 그 끈기가요. 대학교 때 이어져가지고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4개월을 상행했습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로 바뀝니다. 근데 웃기는 건 그 친구 종아리 맞은 시간은 하루 내지 반나절밖에 안 돼요. 그게 여러분 1년 한 교환학생 어학연수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게 스토리입니다. 기업은 작은 순간에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큰 거저도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이게 역량이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백화점 아르바이트 6개월 했습니다.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집에 누워있다고 친구들 따로 하루 갔는데요. 크레인 고객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왜? 자소서 일단 하루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 백화점 아르바이트 할 때. 좋아. 면접관 며칠 했습니까? 하루 했으면 돼요. 그게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그런 스토리를 정리하고 미리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걸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스토리 없습니다. 다 남들하고 똑같은 스토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경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답 컨텐츠 경험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소서 면접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합니다. 그래서 좋아.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줄게요. 그래서 표나 양식, 마인드맵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스타 기법도 이 중에 격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표나 양식을 주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은 자꾸 숙제를 인지해요. 그리고 정리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별로 추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A4지나 노트북 안 됩니다. A4지나 노트북을 정리하면 정리할 때만 보고 자소서 한 문단 되고 면접 답변 되면 그거 더 이상 안 봅니다. 세 번째, 연대기별로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입니다. 좀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아니요. 근데 옛날 방식이 좋아요. 뭐냐? 큰 종이 전지를 2장 정도 삽니다. 근데 전지 어디 파냐고 묻지 마요. 문방구나 다이소에 팝니다.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마요. 2장에 600원 합니다. 그래서 물론 문방구에 가면 당황스러운 아저씨가 큰 거 줄까 작은 거 줄까. 전지는 두 종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사시면 돼요.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 일단 집에 들고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방이 지저분해질 거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내 방 벽에다 붙입니다. 방식은 마인드맵. 동그라미 가지 치고 여기죠. 동그라미 가지 동그라미 같이 치고 이쁜데 이쁘긴 이쁜데 우리 정서에는 좀 안 맞아요. 왜? 좀 애매해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전지에다가 동그라미 많이 칩니다.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속에는 큰 경험. 편의점 알바, 롯데리아 알바, 과대표, 좋아. 남자 좀 군대도 안 적어. 군대, A 봉사활동, B 국도대장정 이런 거 적을 수 있겠죠. 근데 동그라미는 큰 경우를 적고 동그라미 밖에는 줄 안 꺼도 되니까 작은 에피소드를 적습니다. 롯데리아 알바, 코피 났어? 바퀴벌레 나타났어. 이런 것까지 다 적습니다. 왜 이 작은 에피소드를 드러내야 하냐면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 서비스 마인드 있습니까? 예, 네, 롯데리아 알바부터 시작해 이런 걸 해가지고 잘합니다가 아니고, 큰 경험이 아니고, 예, 롯데리아 알바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서 이렇게 자꾸 에피소드를 건드려야 됩니다. 왜? 자소서나 면접은 짧은 시간에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를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 에피소드를 적기 위한 겁니다. 좋아.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욕심 버리자. 첫 번째, 숙제 아닙니다. 다음 주까지 끝내야지 아닙니다. 취업할 때까지 천천히 하면 됩니다. 내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서. 오케이? 두 번째, 자소서나 면접에 꼭 써야지. 그런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롯데리아 알바 할 때 코피 나서 바퀴벌레 이거 못 씁니다. 근데 적으란 이유는 지금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게 적힘으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아시겠죠? 원래 목적은 5가지. 첫 번째, 아까 했잖아요. 역량, 장점을 증명하는 거는 이제는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 경험입니다. 근데 작은 경험도 좋으니까 정리해봐. 그럼 여러분 핑계 됩니다. 다음 주에 중간고사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저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집에 방에 이렇게 붙여놨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술 먹고 나가서 하나 적고요. 눈떠만 하나씩 적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4학년들 할 건데 자소서가 기업마다 다 다르다는 거. 근데 3월 9일에 몰려서 나오거든요. 대부분 시간 없으면 못 쓰는데 경험 없으면 못 쓰거든요. 근데 그 경험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잖아요. 세 번째, 나는 인사 파트 가고 싶어요. 근데 인사 파트 계속 기다리는데 CJ 모집 공부를 하는데 인사 파트 없어요. 영업관리밖에 없어요. 근데 CJ는 회사가 괜찮아서 영업관리 가고 싶어.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럼 인사에 관련된 경험이 아니고 영업관리에 관련된 경험을 바뀌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인사에 썼던 거 그대로 가가지고 끝만 살짝 돌려놔 버립니다. 그러면 인사 담당 면접관 얘 직무 모르네 이러면. 근데 그 경우 여기 다 있습니다. 네 번째,
면접 질문 여기서 나옵니다. 본인의 장점 뭐예요? 이런 경험 있습니까? 의견 차이를 해결했던 경험 여기 다 있잖아요. 다섯 번째, 기껏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적었습니다. 근데 면접관이 굉장히 자소서에 롯데리아 아르바이트가 괜찮네요. 혹시 여기서 얻은 장점이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경험에서 발휘된 거 없습니까? 머리가 하얘집니다. 근데 이거 정리하다 보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내 머릿속에 사진을 그대로 찍힙니다. 그러면 이것만 정리되면 갖다 쓰면 자소서, 이 갖다 얘기하면 면접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네다섯 개 경우로 계속 돌려막기 합니다. 그러니까 100% 틀어주시죠. 생각해 보셔야 한다. 이거부터 정리하세요. 이것만 정리하면 취업은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가장 중요하다. 근데 좀 이상하게 정리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전남대 친구도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갈 건데 1학년 때 저를 만났어요. 1학년 여름방학 때 취업 캠프를 따라했어요. 3월에 입학을 해가지고 6월 달에 3개월 만에 1학년이 취업 캠프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라고 그랬거든요. 야, 1학년이 무슨 취업 캠프, 진로 캠프가 이랬는데 자기는 하고 싶대. 그래서 4학년들은 정리하라고 했는데 지는 1학년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너 놀아 이랬는데 이걸 정리했습니다. 근데 웃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인데 이제 기숙사에 삽니다. 근데 방에 바퀴벌레가 나타났대요. 근데 눈매랑 둘 다 잡을 용기가 없대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지켜보니까 특정 구역에만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그 앞에 책을 이렇게 쌓아놨대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혹시 뭐 계속 나타나 있으면 누굴 데리고 와서라도 잡겠죠. 근데 나타났다 하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바퀴벌레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잡을 용기가 없어 책상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순진한 생각을 합니다. 왼손에 수딩젤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한 게 수딩젤은 끈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뚜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떼서 던지면 바퀴벌레 맞으면 못 도망가지 않을까. 이래서 한 통을 다 던졌답니다. 근데 맞았답니다. 운 좋게. 그래서 바퀴벌레가 수딩젤 속에 이렇게 갇혀있죠. 끈끈하게. 그래서 티슈로 변기에 내려버렸대요. 굉장히 사소한 경험이잖아요. 이거 나중에 자소서에 적을 수 있을까요? 면접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하죠. 근데 메인 테마로 안 쓰면 됩니다. 서브 테마로 쓸 수 있습니다. 전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 바퀴벌레 나타나서 수딩젤로 바퀴벌레 잡았습니다. 이 경우를 통해서 저는 어떠한 경우도 당하지 않고 순발력 있는 대응 능력이 저희 장점이 됐습니다. 이 장점이요. 3학년 때 회로 설계 조별 과제였는데요. 회로가 예상치 못했던 오류를 느낄 때 다른 친구는 포기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로 바뀝니다. 제목은 수딩젤로 바퀴벌레 잡다. 기업은 결코 거창한 경험만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오히려 작은 경험이 여러분들을 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러려면 경험 정리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요. 그래서 경험 정리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취업은 어차피 스펙 싸움도 아니고 스토리 싸움도 아니고 시간 싸움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누가 많이 준비를 할 것인가. 그래서 뭐냐면 시간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몰빵하지 말라고.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시간 관리를 망하게 하는 건데 엄밀해서 8시 안이라 하면 다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또 뭔가를 하나 끝내고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간을 나누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초초에 많이 둘 거는 자소서나 면접을 쓰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 경험만을 먼저 빨리 정리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요즘에 또 좋아하는 경험이 엄밀히 말해서 협력 소통이라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협력 소통. 왜? 얘기했듯이 직무 중심의 채용이다 보니까 직무는 일은 잘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적응을 못합니다, 실제. 그리고 여러분 세대들이 협력 소통하는 게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자소서나 면접에서 물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 협력한 경험을 에피소드를 좀 찾아 놓으십시오. 이거는 또래보다는 다양한 연령대가 좋고요. 그럼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게 더 낫겠죠. 팀플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경험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정리하고 그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생각해 볼 거는 이 협력 경험 이외에도 요즘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패 경험 위험을 극복한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험도 있으면 조금은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묻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정리하는 게 자소서나 면접보다는 우선되어야 된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 가장 지금 당장 할 거는 지금 오늘 바로 집에 가면서 전지 2장을 사서 가는 겁니다. 일단 붙여놓고 생각하시자고요. 붙여놓으면 처음에는 적을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경험들이 에피소드들이 연상작용처럼 또 나타날 거고 그게 계속 나타난다면 결국은 여러분의 자소서 면접이 완전 180도 바뀔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것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자기분석과 경험정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